몸길이 약 4m, 양쪽 지느러미 너비 6m, 몸무게 최대 2톤에 이르는 만타가오리. 어류 중에서는 고래상어 다음 두 번째로 큰 물고기다. 무리 중에는 대부분이 검은 희귀종 블랙 만타가오리도 끼어 있다. 녀석들은 매일 아침 줄지어 한 곳으로 모인다. 이들이 찾아온 곳은 산호가루 모래밭에 있는 작은 산호초. 만타가오리들이 매일 아침 이 작은 산호초를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 서쪽 끝에 위치한 라자 암팟. 4개의 큰 섬과 1,5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네시아 말로 4명의 왕이란 뜻을 가진 라자 암팟. 전설에 따르면 이곳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4명의 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4개의 큰 섬을 각각 지배했다고 한다. 산호가루로 이루어진 모래섬 물속. 헬멧처럼 생긴 헬멧 고둥이 먹이를 찾고 있다. 크기가 사람 얼굴만 하다. 산호가루 모래밭엔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도 많다. 고비 2마리가 짝을 지었다. 아가미로 연신 산호가루를 뱉어낸다. 산호가루는 일반 모래보다 크기가 작고 입자가 부드럽다. 유기물은 걸러먹고 산호가루는 뱉어낸다. 갑자기 한 녀석이 근처의 산호초 밑을 파기 시작한다. 옆에 있는 짝도 거둔다. 해조류 조각 등 이물질은 하나하나 입으로 물어 끄집어낸다. 이처럼 산호초 밑을 파는 이유는 비상시에 숨을 장소로도 이용하지만 주로 알을 낳기 위해서다. 힘찬 꼬리치기로 마무리해 보금자리를 완성했다. 라자 암팟 바다의 가장 큰 특징은 섬 주변에 라군이 잘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깊이 1m 정도의 얕은 바다에 다양한 종류의 산호가 잘 어우러져 자라고 있다. 주로 딱딱한 경산호류가 많이 서식하는 이곳 라군은 크기가 작은 물고기들에게는 천국이다. 라군이 끝나는 지점, 오랜 세월 돌산호가 겹쳐 자라면서 생성된 산호초 절벽이 있다. 깊은 수심으로 이어지는 이곳엔 깊이에 따라 서식어종이 다양하다. 이곳의 바다 생물들은 다른 곳과는 달리 사람을 겁내지 않는다. 산호초 절벽 수심 30m 지점. 몸길이 약 30cm 정도인 서전피쉬가 무리지어 있다. 보통 수심 10m에서 30m 사이에는 이처럼 크기가 큰 어종들이 모여 사는데 수천 마리가 무리지어 바다 전체에 물고기 벽을 이루고 있는 장면도 자주 눈에 띈다. 산호초 절벽 끝 수심 40m 바닥. 몸길이 약 5m 정도의 대형 가오리가 나타났다.
만타 가오리가 아닌 일반 가오리가 이처럼 큰 것은 다른 곳에선 찾아보기가 힘들다. 녀석은 덩치에 어울리는 치명적인 무기를 갖고 있다. 꼬리 끝에 날카로운 독침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이 꼬리 독침에 찔려 목숨을 잃은 다이버들도 있다. 암수가 짝을 지어 다니길 좋아하는데 몸 길이 약 3m 정도의 수컷으로 추정되는 녀석이 근처에 있다. 보통 배 밑에 붙어 다니는 빨판 상어가 등 위에 붙어 있다. 치명적인 무기, 꼬리 독침을 갖고 있는 녀석. 사람도 겁내지 않는다. 레몬담셀 암수가 회초리 산호에서 한창 짝짓기 중이다. 산란을 마친 암컷은 미련 없이 떠난다. 산란한 알들이 회초리 산호 표면에 빼곡하다. 수컷은 혼자 남아 알을 돌본다. 알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던 수컷. 산호 줄기를 자세히 살펴 알이 붙어있지 않은 빈자리를 찾아냈다. 부착조리를 입으로 쪼아 청소한다. 새로 알을 붙이기 위해서다. 또 다른 암컷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잠시 후 찾아온 암컷. 회초리 산호의 표면을 세밀히 살핀다. 빈자리가 너무 좁은 것을 발견한 암컷. 바로 떠나버린다. 다른 암컷이 찾아올 때까지 고독한 기다림은 계속된다. 산호초 절벽 중간 평평한 곳. 해포리가 무지개 놀래기를 쫓아내고 있다. 바로 옆에는 나비고기가 합세해 뭔가를 쪼아먹고 있다. 이쪽 저쪽 쫓아내는 해포리는 바쁘다. 바닥에 붙어있는 건 해포리의 알. 부하가 거의 임박한 알들이다. 아비의 지극한 보살핌으로 무사히 부화한 치어들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산호초 주변의 안전한 곳에 모여 군집 생활을 한다. 부화한 지 얼마 안 되는 치어들은 어종의 구별이 힘들고 몸색도 투명하다. 그래서 이들을 어종에 관계없이 글라스피쉬라 부른다. 글라스피쉬 움직임이 갑자기 빨라졌다. 포식자 전갱이가 나타난 것이다. 순간 속력이 매우 빠른 전갱이. 한 번 하강에 한 마리씩 잡아먹는다. 포식자들의 눈을 피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한 산호초밑. 하지만 여러 그룹의 글라스피쉬가 함께 살기엔 너무 좁다. 늦게 온 그룹은 어쩔 수 없이 산호초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들을 포식자가 놓칠 리 없다. 하지만 산호초 밑 안쪽은 안전하다. 이곳에도 대형 어종이 오긴 하지만 대부분 부착조류 등을 먹고 사는 온순한 어종들이다. 테이블 산호 밑은 다자란 소형 어종의 안식처. 금강발이 암수가 무리지어 있다. 뿔산호 주변에도 작은 어종들이 많이 모여 있다. 유사시 숨을 장소로 뿔산호 틈만큼 좋은 곳은 없기 때문이다. 제법 큰 돌산호 밑.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녀석은 이 바다 최고의 포식자 워베공 샤크. 몸 길이가 약 2m나 된다. 입의 좌우 길이는 약 30cm 정도로 매우 크다. 아가미 위 눈 옆에 있는 건 귀다.
머리 크기에 비해 눈은 매우 작다. 낮에는 활동을 잘 하지 않는 워베공 샤크. 산호초 밖으로 나온다. 상어는 부래가 없어 지느러미의 힘만으로 헤엄을 쳐야 하기에 몸의 움직임이 크다. 때문에 바닥 가까이 헤엄치며 수시로 바닥에 내려앉는다. 밤이 되자 대부분의 물고기가 잠자리에 든 산호초지대. 뿔산호 속에는 작은 어종들이 모여 있고 덩치가 큰 녀석들은 산호초 틈이나 밑에 잠자리를 잡았다. 어류 중 가장 안전한 잠자리를 만든다고 알려진 앵무돔. 입에서 뭔가를 뿜어내고 있다. 연한 점액질을 뿜어 막을 만드는 중이다. 점액질 막은 앵무돔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 포식자의 눈을 속이기 쉽고 침입자가 있을 땐 막이 먼저 찢어지므로 사전 인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모두가 안전한 잠자리를 잡지는 않는다. 유니콘피쉬는 산호초 주변을 맴돌고 있다. 복어는 나 잡아봐라 하듯이 뿔산호 옆에 떠서 자고 있다. 독성이 강한 물질을 갖고 있어 포식자가 두렵지 않은 것이다. 산호초 밑에서 쉬고 있던 워베공 샤크. 야간 사냥을 나갈 태세다. 바로 옆에 있던 유니콘피쉬.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간다. 세워진 상태로 물었기에 삼킬 수가 없다. 강한 이빨로 유니콘피쉬의 머리뼈를 씹는다. 머리뼈를 완전히 부수고 먹이를 삼킨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커 아직 입안에 있다. 몸을 상하로 흔든 후에야 먹이를 윗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었다. 잠시 후 본격적으로 야간 사냥에 나선 워베공 샤크. 산호가루 모래밭으로 이동한다. 작은 산호초 옆에 자리를 잡고 먹잇감을 기다린다. 첫 번째 나타난 바다뱀. 맹독성이라 관심이 없다. 두 번째 바로 코앞에 등장한 복어. 바다뱀 못지않게 강한 독성을 가진 것을 알고 있는 듯 심한 거부감을 보인다. 이번엔 잠에 취한 염소고기다. 마지막으로 잡은 약 40cm 크기의 유니콘피쉬. 옆으로 누운 상태로 물었지만 너무 커서 한 입에 삼킬 수가 없다. 이번에도 몸을 흔들어 먹이를 완전히 삼킨다.
허니문 댄싱으로 유명한 갈색 밴드 실고기의 짝짓기 전 행동이다. 암수가 몸을 꼬아 하트 모양의 자세를 만들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추는 춤이다. 허니문 댄싱이 한창 무르익을 쯤 갑자기 등장한 불청객 라이온 피쉬. 카디날 피쉬를 노리고 온 것인데 가볍게 사냥에 성공한다. 이번엔 제법 큰 담셀 피쉬. 너무 커서 꼬리 부분이 입 밖으로 삐져나와 있다. 작은 어종에겐 공포의 대상인 라이온 피쉬. 하지만 매번 사냥에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번엔 실패다. 작은 돌산호 옆 말미잘에 둥지를 튼 아네모네 피쉬. 나그네 아네모네 피쉬가 꼬리를 떨며 동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인은 이를 거부한다. 아네모네 피쉬는 암수가 짝을 지어 사는 게 일반적인데 나그네가 동성인 것 같다. 바로 옆 돌산호 밑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프로그 피쉬. 몸 색깔이 돌산호 색과 똑같다. 완벽한 위장이다. 동거를 거부당한 아네모네 피쉬. 다가간다. 이곳처럼 작은 돌산호 밑은 어린 물고기들의 은신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프로그 피쉬. 이번엔 파랑돔이 접근한다. 약 10cm 거리에 있는 파랑돔을 흡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0.01초 정도. 이번엔 자기 머리 크기의 나비고기. 나비고기의 포식을 마지막으로 녀석은 잠자리로 들어간다. 약 1,5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된 라자암팟. 섬 주변에는 산호초와 산호가루로 형성된 라군이 넓게 펼쳐져 있다. 긴 곳은 섬에서 500m나 떨어진 곳까지 이어진 곳도 있다. 라자암팟 옌부바 마을 앞 선착장. 선착장 지주대로 박아놓은 나무 기둥 사이에 물고기들이 모여 있다. 다른 지역에선 먼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어종들이 이곳에서는 마을 앞까지 무리지어 모여든다. 따라서 이곳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위해 멀리 가지 않는다. 전문적인 낚시 도구도 필요 없다. 낚싯대도 없이 낚시바늘 하나와 줄만 있으면 된다. Laut adalah bermanfaat untuk masyarakat kampung Yenbuba khususnya dan umumnya untuk kampung masyarakat Raja Ampat.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오늘 식구들이 먹을 만큼 잡았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다가 집 앞에 있기에 한 번에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 라자암팟 중심지 바다 한가운데 지름이 약 500m 정도로 큰 원형 라군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매일 아침이면 특별한 만남을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빈다.
모래섬 끝 수심 23m 지점. 기다리던 만타가우리가 나타났다. 주변에 흩어져 기다리던 다이버들이 일제히 모여든다. 오늘 아침엔 어린 만타가 1등으로 도착했다. 머리 지느러미를 돌돌 말아 전속력으로 헤엄쳐 온 것이다. 목적지인 작은 산호초 앞에 도착하자 머리 지느러미를 풀고 어린 물고기들의 환대를 받는다. (2등으로) 도착한 녀석은 배 부분이 검은 블랙 만타가우리. 그 뒤를 이어 어미 만타가우리들이 줄지어 들어온다. 모두 모여 작은 산호초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이렇게 모여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일까? 만타가우리가 도착하면 제일 먼저 나비고기가 마중을 나간다. 먼저 입 주변과 눈 옆을 쪼아 먹는다. 이어 무지개 놀래기가 합세한다. 표면적이 넓은 만타가우리의 몸에는 각종 기생충이 많이 붙어 산다. 기생충은 작은 어류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만타가우리는 작은 물고기들이 먹기 좋게 천천히 헤엄친다. 만타가우리가 매일 아침 이곳을 찾는 이유는 몸 청소를 받기 위해서였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다이버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스쿠버 다이버들만 이곳을 찾는 것은 아니다. 수면에도 사람들이 있다. 공기통을 사용하지 않는 프리다이버다. 공기통을 사용하는 스쿠버 다이버는 수중에서 공기방울을 발생시킨다. 공기방울은 만타가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스쿠버 다이버의 접근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프리다이버들에겐 근접이 허용된다. 어류 중에서 고래상어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만타가우리.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플랑크톤을 걸러먹고 산다. 성질 또한 매우 온순하다. 그런데 이곳의 작은 산호초보다도 더 크고 작은 물고기가 더 많이 모여 사는 산호초가 수없이 많은데 왜 이 작은 산호초에만 모여드는 것일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라잔팟 해역에는 바다 한가운데 산호가루로 이루어진 모래섬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많은 산호가루는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그 해답은 이 바다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범프처럼 생긴 이마를 갖고 있는 범프헤드 패러피시. 생긴 모습이 버팔로를 닮아 일명 버팔로피시라고도 부른다. 우리 생활을 좋아하는 녀석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다. 이들이 먹고 있는 건 딱딱한 돌산호. 표면을 긁어먹거나 부숴먹는다. 몸 길이 1m 정도에 체중 30kg 정도 되는 거구지만 다른 물고기는 잡아먹지 않고 오직 돌산호 같은 경산호만을 먹고 사는 순한 어종이다. 딱딱한 경산호를 부숴먹기 위해 이빨은 매우 단단하게 진화됐다. 입 밖으로 돌출된 이빨엔 해조류가 붙어 자란다.
범프헤드 패러피쉬에게 경산어 종류는 모두 먹잇감이다. 경도가 강한 돌산어는 겉을 갉아먹고 뿔산어는 끝을 부러뜨려 먹는다. 수많은 경산어 종류 중 범프헤드 패러피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부채산어다. 부채 모양처럼 잔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채산어. 힘들여 갉아먹거나 부러뜨리지 않고 쉽게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범프헤드 패러피쉬가 가장 즐겨 먹는다. 잔가지를 다 따먹힌 부채산어. 굵은 줄기만 남았다. 범프헤드 패러피쉬는 왕성한 소화력을 가졌다. 돌산어를 부숴먹는 도중 좀 전에 먹은 것이 소화되어 배설된다. 돌산어의 유기물은 범프헤드 패러피쉬의 위장에서 모두 흡수되고 석회질만 분말 상태로 배출된다. 따라서 배설물은 매우 깨끗하다. 범프헤드 패러피쉬 한 마리가 배설하는 산호가루의 양은 연간 약 1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돌산어를 먹는 어종은 또 있다. 앵무돔도 그중 하나. 화려한 색으로 몸단장을 한 녀석이 수컷이고 무채색을 띤 이 녀석은 암컷이다. 보거도 돌산어를 즐겨 먹는다. 뿔산어의 끝을 쪼아먹고 있다. 타이탄 트리거피쉬도 이 바다에서 산호가루를 만드는 물고기 중 빼놓을 수 없는 1등 공신이다. 하지만 쪼아먹은 흔적을 자세히 보니 녀석은 돌산어를 먹는 것이 아니었다. 돌산어 속에 기생하는 석회관 갯지렁이와 같은 기생생물을 파먹기 위해 돌산어를 부수는 것이다. 갑자기 먹이 활동을 중지하는 타이탄 트리거피쉬. 청소 놀래기의 방문을 받은 것이다. 먹는 것보다 청소받는 것이 더 좋다. 청소 놀래기는 다른 물고기의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이나 각종 부착물을 먹고 사는 어종. 대부분의 물고기들에게 환대를 받는다. 겁없이 포식자 곰치의 입속도 마음대로 드나든다. 곰치는 육식성이라 입속에 찌꺼기가 많기 때문이다. 라자암팟의 섬 대부분은 열대 우림으로 이루어져 농사지을 땅은 물론이고 집지을 땅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바닷가 좁은 땅에 집을 짓거나 해안 백사장에 수상가옥을 많이 짓는다. 산호가루로 형성된 해변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수상가옥을 지을 수 있다. 산호가루는 입자가 부드러워 나무기 등을 쉽게 박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중 기온이 섭씨 30도 내외인 이곳 날씨에 수상가옥은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모기나 해충의 피해가 적어 매우 유용하다. 라자암팟 바다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산호초.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고 죽은 몸은 가루가 되어 또 다른 생명을 키운다.
산호가루 모래 언덕에서 염소고기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산호가루 모래 속은 물의 흐름이 좋아 조개류를 비롯한 각종 저서생물의 서식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염소고기가 이를 알고 모래 속을 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염소고기의 먹이 활동엔 항상 따라다니는 녀석들이 있다. 힘들이지 않고 염소고기가 찾아낸 먹잇감을 훔쳐먹는 녀석들이다. 하지만 모두가 얌체짓만 한 것은 아니다. 염소고기가 모래를 파는데 힘을 보태는 녀석도 있다. 모래를 파는데 방해가 되는 주변의 딱딱한 산호 조각을 입으로 물어 치운다. 생존을 위한 공동 작업이다. 수심 30m, 산호가루가 쌓여 다져진 곳. 갯가재가 한창 집을 보수하고 있다. 바닥에 굴을 파면서 산호 조각을 물어내고 있는 중이다. 굴의 깊이는 약 30cm 정도지만 옆으로 뻗은 길이는 2m 정도로 길다. 굴의 안쪽 면은 시멘트를 바른 것처럼 깨끗하다. 사람의 접근에 경계태세를 취한다. 눈동자를 열심히 아래 위로 굴린다. 자신을 해치지 않음을 확인한 후 하던 일을 계속한다. 굴파기를 끝내고 입구 울타리를 다듬기 시작한다. 둥지 입구를 위로 감싼 울타리는 이물질이 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굴 안에서 본 산호가루를 이용해서 안쪽에서 큰 집게발로 받치고 바깥쪽에서는 작은 앞발로 눌러 다진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입구 울타리가 탄력이 있다. 산호가루를 다져 만든 것인데 어떻게 고무처럼 탄력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 것 같다. 바닥에 머리를 빼쭉 내민 녀석들은 가드닐. 정원의 풀잎처럼 보이는 장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갱이 떼가 지나가자 일제히 집 안으로 숨는다. 겁이 많아 몸 전체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머리만 내밀고 지나가는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순한 종이다. 라자안팟 동쪽 끝에 한 무인도. 장수거북이 뒷다리로 모래를 파고 있다. 등 길이 약 2.5m, 몸무게 약 800kg. 지구상에 사는 거북류 중 크기가 가장 큰 거북이다. 약 1m 깊이로 판 구덩이에 알을 낳고 있다. 알의 크기는 달걀보다 조금 작다. 바다에서 올라와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기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지났다. 힘든 표정이 역력하다. 약 2시간 동안 100개 정도의 알을 낳은 후 뒷다리로 모래를 파 알을 덮기 시작한다. 알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각종 천적들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뒷다리로 구멍을 메우고 앞다리론 자신이 엎드린 자리의 흔적을 말끔히 지운다. 이제 바다로 돌아갈 시간. 산란장소에서 48,000km나 떨어진 먼 바다까지 먹이를 찾아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장수거북. 수심 1000m 깊이까지 잠수하기에 평상시 바다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전 세계 온대 및 열대 바다에 분포하지만 그 수가 점점 줄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산호초 근처 바닥에 굴을 파고 사는 어종은 많다. 그들 중 바다 생물 최고의 건축사 조피씨가 있다. 뿔산호 조각이 섞인 모래밭이 주 서식처. 큰 머리에 비해 몸통과 꼬리 부분은 가늘다. 겁이 많아 집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수컷으로 추정되는 조피씨 한 마리가 집을 짓고 있다. 조피씨의 집 짓기는 먼저 큼직한 구덩이를 판 후 시작된다. 구덩이 속에는 약 20cm 깊이의 방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축대를 쌓는 도중에도 구덩이 속의 방을 넓히기 위해 수시로 모래를 입으로 물어 퍼낸다. 그리고 또다시 축대를 쌓기 시작한다. 축대 재료는 주변에 있는 산호 조각이나 조개 껍질 등 무엇이든 이용한다. 빈자리에 맞는 크기의 재료를 물어와 차곡차곡 쌓는다. 큰 것과 작은 것을 골고루 배치해서 최대한 빈틈이 없게 한다. 간혹 모래도 뿌려 빈틈을 채운다. 돌출된 부분은 입으로 눌러 밀어 넣는다. 그래도 안다면 도로 끄집어내어 다른 자리로 옮긴다. 약 10시간의 작업 끝에 집은 거의 완성되어 간다. 남의 집을 뺏으려는 녀석도 간혹 있다. 집을 뺏으려고 머리를 쳐박는 침입자. 입을 크게 벌려 대항하는 집주인. 두 녀석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다. 결국 집주인은 집을 지켜냈다. 며칠 전 힘들여 집을 완성한 조피씨. 집을 뺏으러 온 녀석일까? 다른 조피씨 한 마리가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집주인 태도와 찾아온 조피씨의 행동으로 봐 집 뺏기 싸움은 아닌 것 같다. 후회 행동이다.
찾아온 녀석은 암컷으로 짝짓기를 위해 온 것이다. 암컷은 수컷의 건강 상태와 집을 살피고 있는 중이다. 약 5분 후 수컷의 집으로 들어가는 암컷. 수컷은 잠시 망을 본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며칠 후 암컷은 수컷의 입에 알을 낳은 후 떠나고 수컷은 일주일간 입속에 알을 품어 새끼를 탄생시킨다. 파푸아 섬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마노콰리. 수심 35m 모래바닥에 대형 화물선이 빠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일본군 화물선이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옆으로 누운 형태는 그대로고 선체에는 각종 돌산호가 빼곡히 자라고 있다. (70년간) 자란 크기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근의 또 다른 침몰선.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일본군 초계함으로 배 형태 그대로 모래밭에 내려앉아 있다. 선실한 바닥에는 산호가루가 가득 찼다. 이곳에 고비와 장림새우가 바닥에 구멍을 뚫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주변을 경계하는 고비. 열심히 청소에만 전념하는 장림새우. 장림새우의 앞다리는 모래를 퍼나르기 좋게 굴삭기처럼 끝이 넓게 퍼져 있다. 뿐만 아니라 모래가 빠져나가지 않게 가느다란 선모가 촘촘히 나 있다. 장림새우의 더듬이는 자기 몸 길이보다 더 길게 발달해 있다. 그 끝은 청소 도중에 잠시라도 고비 몸에서 떼지 않는다. 고비에 신호를 받기 위해서다. 꼬리를 흔들며 신호를 보내는 고비의 몸짓에 따라 장림새우는 행동한다. 근접 촬영을 위해 카메라가 다가간다. 1단계 경계태세. 장림새우는 굴 입구에 대기하며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카메라가 좀 더 다가가자 2단계 비상 상황. 바로 구멍 속 깊이 들어간다. 잠시 후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나오는 고비. 장림새우는 비상해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청소를 시작한다. 고비가 급히 들어오면서 입구 천정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한 집에 같이 사는 종이 다른 두 녀석. 고비는 천적의 침입을 알려주고 장림새우는 집 짓기와 청소를 담당한다. 인간이 벌인 전쟁의 잔해에서 아름다운 공생이다. 장수거북이 알을 낳은 지 62일째. 모래를 뚫고 새끼들이 나오고 있다. 시간은 새벽 4시, 동트기 약 1시간 전이다. 100여 개의 알 대부분이 무사히 부화했다. 단 몇 분의 시차도 없이 동시에 부화한 새끼들. 서둘러 나가려다 한 녀석이 뒤집어졌다.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바다 쪽으로 향한다. 산란장에서 바다까지는 약 100m. 적도의 바다는 해가 일찍 뜬다. 날이 밝아지면 천적들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주변이 밝아지기 전에 바다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새끼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마침내 도착한 바다. 단 한 마리의 낙오자도 없이 새끼 전체가 무사히 바다에 도착했다. 이제 어미처럼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는 긴 여정의 시작이다. 보름달이 뜬 깊은 밤. 돌산호가 우윳빛의 물질을 뿜어내고 있다. 돌산호 수컷의 방정이다. 인근의 또 다른 돌산호. 분홍색 알갱이를 뿜어내고 있는 건 돌산호 암컷이다.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았을까? 수컷의 방정에 맞춰 암컷이 알을 뿜어낸다. 평소 바위 같았던 돌산호. 1년에 단 한 번, 약 30분간 자신이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조용히 세상에 알린다. 수정된 알들은 라자 안팎 바다 전체에 퍼져 자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의 은신처가 되고 때론 산란터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먹잇감마저 되는 산호초. 이곳 라자 안팎 바다의 가장 큰 선물이다.